10쪽 펴보자. 10쪽. 자, 10쪽 보면 그냥 용어들만 좀 나와 있는데, 자, 뭐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착수, 동명 다 아는 내용들이야. 다 아는 내용들인데 항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좀 할게. 항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게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x 플러스 4가 있으면 2랑 x는 곱해져 있으니까 이건 하나야. 항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쪼개야 돼. 그래서 얘는 이제 항이 두 개인 거란 말이야. 이게 뭐 너무 쉬운 거고 간단한 건데 내가 이거 얘기 왜 하냐면 이제 분수 약분할 때 좀 실수하는 애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런 게 있었어. 얘는 약분이 안 돼. 일단 얘는 되고. 자, 약분이라는 건 분수가 있을 때 분모랑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눠도 된다. 이것 때문에 똑같은 걸로 나누는 게 이제 약분이란 말이야. 그럼 나누려면 2로 만약에 나누고 싶어. 얘를. 그러면 요 놈을 통째로 2로 나누는 거니까 항 하나하나 따로따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고 루트 3은 4랑 곱해져 있으니까 항이 하나인 거라서 루트 3은 손댈 필요 없고 요 항에서 이미 나누기 2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잘 한 약분인 거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니네 이제 뭐 근해 공식 같은 거 할 때도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 약분을 해서 1이라고 해놓고 요 2는 그대로 놔두면서 뭐 이런 짓거리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약분할 때는 요 분자가 있으면 분자의 모든 항을 다 나눠줘야 되는 거야. 모든 항을. 그리고 이제 만약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 분자는 요게 하나의 항인 거야. 3이랑 괄호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항이 하나니까 3으로 한 번만 나누면 되는 거겠지. 근데 이제 뭐 얘랑 나눠놓고 이 3이랑 9는 안 나누냐고 뭐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 그래서 항 하나당 한 번씩 나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돼. 이런 것 때문에 잠깐 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동건아, 이거는 몇 차 항이지? 잠깐만, 나 저거 근데 눌렀겠지? 자균아, 이거 몇 차 항이야? 3차? 이현이는? 희진이? 지구? 도현이? 자, 다시 동건이. 자, 맞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어. 3차라는 게. 자, 얘를 갖다가 x에 대한 또는 뭐 x에 관한이라고 하면 3차가 맞는 거고, y에 대한이라고 하면 2차고, z에 대한이라고 하면 1차항이라고 해야 돼. 그리고 또는 뭐 xy에 대한이라고 하면 5차, 뭐 모든 문자에 대한이라고 하면 6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문자가 여러 개가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서 뭐 x에 대하여, x에 관하여 이런 표현이 나온 거야. 그 말이 나오면 그놈만 변수 취급한다고 생각해야 돼. 변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문자랑 약간 다른 말인데, 우리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을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이때는 요거는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지. 그래서 a, b, c도 문자긴 하지만 우리가 변수로 안 치는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만 변수인 거고, a, b, c는 원래대로라면 뭐 3x 제곱 뭐 이런 숫자가 있을 자리인 거지. 그래서 요 a, b, c는 이제 그냥 개수, x가 변수 이렇게 생각해 줘요. 그래서 x에 대한이라고 하면 x만 쉽게 말해서 문자 취급하는 거야. 나머지는 개수인 거고. 그래서 3차고, y에 대한 하면 y가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2차, z는 1차. xy에 대한이라고 하면 xy를 다 문자로 취급하는 거니까 5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이런 차이점이 있고, 별건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박스 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란 말이 있어.
자, 식을 정리할 때 쓰는 방법인 건데 내림차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쓰지 뭐 bx 더하기 ax 제곱 이렇게는 잘 안 쓰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썼던 게 내림차순이에요. 큰 놈부터 내려가면서 쓴다는 거야. 큰 놈부터. 이게 내림차순이고 오름차순은 반대로. 그럼 이제 작은 놈부터 써주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차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는 이따가 더 자세히 할 거고. 그 다음에 11쪽에 3번 박스에 있는 거는 뭐 볼 필요도 없고 이제 너무 당연한 거니까 4번 박스에 있는 것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앞뒤 바꿔도 된다는 거지. 2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2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고. 결합 법칙은 뭐 이런 게 있으면 누구는 이거 먼저 한 다음에 3 더하고 누구는 뭐 이거 먼저 한 다음에 3 더하고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12쪽에 있는 1번 한번 봐볼게요. 이런 거는 뭐 사진 찍지도 않을 거고. 참고로 뭐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금요일에 우리 학원에서 과학이나 국어를 듣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야. 이제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거 기준으로 일단 쪼갰어. 자, 이 놈을 갖다가 첫 번째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래. 자, 그러면 x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x가 큰 놈부터 적어주면 돼. 자, x 제일 큰 거 몇 차 있지? 3차 여기 하나 있네. 그럼 요거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x 2개짜리 찾아봐야지. x 2개짜리 요거 하나 있네. 요거. 그러면 이것도 써주면 돼. 그 다음에 x 하나짜리 보니까 요거랑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써줄 거야.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줄 거야.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는 얘기는 몇 x 제곱 몇 x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즉 우리가 만약에 뭐 2차 방정식 같은 걸 하다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마이너스 2x로 써주지.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지금 내가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2y 빼기 z제곱 이렇게 썼는데 이거 그냥 z제곱 빼기 2yx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조금 더 이쁘게 쓰려고 x, y, z 순서대로 쓰려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 서술형에서 감점 요인 전혀 없어.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순서는 아예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x 없는 거 요거 하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요게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y에 대한 자, y에 대한 오름차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y에 대한이라고 그랬으니까 y만 신경 쓸 거고 오름차순이니까 y가 하나도 없는 놈부터 써주면 되겠지. y가 하나도 없는 놈 먼저 찾아보자. 지금 y가 없는 놈 요거랑 요거 있네. 자, 이게 3x제곱 더하기 xz제곱 빼기 3x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이때도 이제 뭐 얘네 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오름차순이니까 뭐 x 기준으로 x가 작은 것부터 써야 되냐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 뭐 그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y 없는 거 다 써고 그 다음에 y 하나짜리 요거네 요거. 그 다음에 y 2개짜리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왜냐면 이제 y만 변수니까 우리가 보통
2x제곱이라고 하지 x제곱이라고 안 하는 것처럼 그 변수를 뒤에 쓰려고 하는 것 때문에 4zy제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상관없어. 물론 개념 원리에 있는 답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개념 원리는 이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써도 뭐 강점 요인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림차선, 오름차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자.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요걸 구하래. 자, 이거 A, B, C가 막 복잡한 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냥 A, B, C가 숫자라고 생각하면 A, B, C에다 그냥 그 숫자 대입하겠지 우리. 그래서 똑같이 하면 돼. 그냥 똑같이 숫자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고, 단 이런 거는 괄호 이런 거 없이 좀 얘를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야. 이렇게 복잡한 게 써진 다음에 뭔가를 하는 것보다 미리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해.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면 A 자리에 요놈 집어넣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해놓고 B 자리에 요놈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C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저 괄호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동료한끼리 정리를 좀 해줘야겠지. 자, 문제에서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다는 소리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똑같은 것들 찾아주면 돼. 자, 그럼 x 세제곱 한번 찾아보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거 계산을 때려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y 세제곱도 한번 찾아보자. 요거랑 요거 빼기 y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 또 있나 봐보자. 여기 있고, 그러면 더하기 3x제곱 y 될 거고, 그 다음에 xy제곱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요거 딱 써주면 이제 끝나겠지. 이렇게만 해주면 돼. 너무 쉬운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 요런 거 할 때는 더더욱 요놈을 먼저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얘는 뭐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요놈만 보면 이대로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B를 2번이나 대입해야 되지. 너무 꼴보기 싫겠지. 그래서 얘를 먼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럼 요놈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 상태로 이제 ABC를 집어넣자. 근데 아까는 처음이니까 마이너스 2 해서 괄호 해가지고 집어넣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우리는 한 줄이라도 줄여야 돼, 이런 거는.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해버릴 거야.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적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5B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서 적어버릴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0x 세제곱 더하기 5xy 제곱 더하기 5x제곱 y, 그 다음에 12c니까 12를 곱하면서 써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또 동료항 찾자. 요거 하면 뭐야? 13x 세제곱, 그 다음에
이 개수가 있으면 그 개수를 곱하면서 쭉 적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곱. 이제 찍으면 돼. 내가 안 나오게 찍으라고 수고이고 있는 거야. 얘들 가끔 막 고3 끝나고 막 이상한 사진 보낼 때 있잖아. 쌤, 응. 쉬워요. 그럴 수 있어. 우리 요금 끌래요? 자, 내가 아마 예전에 얘기했겠지만 7월, 8월에는 나는 절대 에어컨을 안 꺼줄 거니까 뭐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와야 돼. 담요를 쓰든 긴팔을 갖고 오든. 저번에 그럼 히터 안 넣어주실 거예요? 아, 겨울은 좀 내가 강해서 뭐 끌 수도 있고 펴줄 수도 있었는데 여름은 절대 안 돼. 내가 너무 더워. 자, 선언문을 알려주고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달라. 아까는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알려준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됐었는데 얘는 약간 이상하게 알려주지. 근데 나는 A, B를 따로 알아야 좋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넘겨요. 응? 넘겨요. 넘기면 만약에 A를 대입하고 싶어서 넘겼어. 그럼 B가 있을 텐데 B를 대입하고 싶을 때 또 A를 넘기면 A가 남아있을 거야. 동원아 어떡할까? 네. 나는 A, B를 따로 알아야 좋아. 이게 그두 개를 그거 종류 뭐라 하지? 두 개 계산해서 오케이 좋았어. 자 연립해버리면 돼. 연립. 우리가 연립방 정식을 한다는 게 문자 개수 줄이는 거지. 지금 오른쪽이 복잡하게 생겨서 그렇지만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B가 뭐 3, A 마이너스 B가 1 그러면 연립하면 A, B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이 두 식을 한번 더 해보자. 자, 두 식을 더하면 B가 날라갈 거고 2A 8X제곱 4XY 10Y제곱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나는 A를 구해야 되니까 2로 나눌 거야. 이런 놈이 될 거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연립방 정식 할 때는 A를 구했으면 이제 뭐 여기나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할 텐데 대입해서 하면 조금 귀찮지. 그래서 두 식을 그냥 빼버리자. 두 식을 빼버리면 A가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두 식을 빼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날라가고 뭐 이런 놈이 되겠네. 근데 이제 얘는 우리 어차피 2B를 사용할 거니까 굳이 2로 나눌 필요 없겠지.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럼 바로 이 놈은 A에다가 2B를 빼주면 되겠네. 4X제곱 날라가고 2XY 마이너스 7Y제곱 이런 놈이 되겠네. 너무 쉽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자.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지수법칙이 나왔는데 지수법칙 그 페이지에 써져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중학교 때 했던 거고 그냥 똑같이 써져 있어. 똑같이. 복습사나 한번 해볼 거고 약간 추가할 게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AM제곱에다가 AN제곱을 곱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지, 좋아. 그 다음에 2번이 문제인데 나눌 거야. 자, 나눴을 때 옛날에는 막 세 가지로 쪼개서 배웠었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곱할 때는 더할 거야. 그럼 나눌 때는 뭐 할까? 빼겠지. 그래서
얘는 일단 빼면 돼.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런 것도 있지. a n제곱의 n제곱 하면은 둘이 곱하라 그래.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요 m을 하나씩 갖다 주면 되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분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을 합쳐버리면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요 놈의 L제곱이다 하면은 요 L을 각각 주면 되니까 A의 N을 승, B의 N, L 승 이렇게 될 거고. 분수도 마찬가지. 뭐 이런 놈이 될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다 했던 거고 6번, 7번을 좀 추가할 거야. 자, 6번은 뭐냐면 자, A의 0승 도영아 A의 0승은 뭘까? 0제곱은 A의 1제곱이 A인데 0? 장애인은 1? 왜 1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이야, 1. 자,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0제곱이라는 건 지금 아무 짓도 안 한 거거든. 그러니까 A의 1제곱이면 A가 하나 있는 거고, 2제곱이면 하나 더 갖다 붙인 거고, 3제곱, 뭐 이런 건데, 0제곱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원래는. 그래서 뭐 0도 아니고 뭐 그냥 없는 건데, 학자들이 A의 0승, 그러니까 모든 수의 0승은 1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학자들끼리. 그 이유는 지수 법칙을 이렇게 다 만들었어. 근데 특수한 경우에 뭔가 이상한 상황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지수 법칙이 통일되게 하려면 모든 수의 0승이 1이어야 돼. 그래서 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 기억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을 때가 있어.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을 때는 역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A, M 승분의 1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뭐 당연한 거지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 잠깐 나 물 좀 마시고 올게. 오히려 담배도 하나. 담배 사다니. 자, 그 영상이 나오니까. 아, 저요? 아이. 자, 자, 그러면 이제 요 2번을 왜 3개로 안쪽에도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게. 자,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1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저놈을 이렇게 하라 그래. 요거 나누기 요거를 갖다가 3개로 쪼개가지고 앞에 놈이 더 크면 빼고, 그 다음에 둘이 똑같으면 1이고, 뒤에 놈이 더 크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다음에 분의 1이다. 뭐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자, 이거를 하나하나 봐볼 건데, 자, 이렇게 앞에 놈이 더 크면 이거 빼가지고 2의 제곱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아. 똑같으면 1이라고 한 거야 이제. 근데 같은 수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1이겠지 이제. 1인 건 당연해.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나눌 때는 생각 없이 그냥 빼라 그랬어 내가. 그럼 여기서 빼보자. 그러면 2의 4 빼기 4승이 되니까 2의 0승이 되겠지? 근데 이게 무조건 1이어야 되잖아.
이것 때문에 A의 영승을 무조건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이렇게 푼다면 이거지. 뒤에 놈이 더 크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다음에 분의 1이다 해서 2의 제곱분의 1이다. 요건데 이것도 이대로 그냥 생각하면 그냥 요게 되는 거야. 그럼 2의 마이너스 2승인데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역수가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물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요거 같은 게, 요거 두 개가 전부 다 2학년 1학기 때 나올 거야. 2학년 1학기 때 공식적으로 나올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알아야 편할 때가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요 놈은 실제로 진짜 1학년 내내 안 나올 거야.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 하지만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를 3년이라고 봤을 때는 2년 동안 계속 알아야 되는 것들이야, 어차피. 근데 이런 짓거리 할 시간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추가로 알아놓고,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알았지? 반장. 그 다음에 뭐 밑에 1번 박스에 있는 거 다 할 줄 아는 거고, 3번 박스도 교환법칙하고 쓸데없는 소리고, 자 15쪽에 있는 것들도 뭐 중학교 때 비슷한 거 다 했으니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6쪽 가보자. 오늘 어디까지 갈까요? 먼저 16쪽까지. 그 참고로 이제 잠깐 보면 지금 고등수학 상이 이제 1학기 거거든. 두께가 이 정도 되면 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가 이거밖에 안 되거든. 훨씬 작지, 훨씬. 각지도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특이한 게 2학년 1학기 때는 수 1이라는 걸 하는데 두께가 이만큼이면 또 수 2는 이만큼밖에 안 돼. 겨울방학이 길어서 뭐 학생들을 배려를 해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게다가 수학 3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는 이 책의 두께보다 양이 훨씬 많고 재미도 하나도 없어. 다른 거는 좀 약간 재밌거든. 좀 이렇게 흐름 같은 게 좀 있어. 이렇게. 근데 수학 3은 뭐 흐름 같은 거는 없고, 특히 초반에는 너무 재미가 없어. 왜냐면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 박아놓은 거야. 그냥. 의미 없으니까. 흐름 없이, 스토리 없이 박아놓은 거라서 좀 재미도 없고, 또 양도 은근히 더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17쪽 보면 곱셈 공식만 1번부터 10번까지 써져 있는데 몇 장 남기면 변형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10번까지 막 써놨어. 그냥 한 페이지에 써놓고 양은 엄청나게 많은 거지, 사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느낌일 거야, 초반에는. 재미도 좀 없을 거고. 자, 아무튼 오늘은 16쪽까지 할 거고, 개수 구하는 거야, 개수 구하는 거. 자, 개수 구하는 문제, 뭐 이것도 중학교 때 다 얘기했던 건데 일단 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필요한 놈만 전개를 하면 돼. 그러니까 누구의, 이게 뭐 쭉 써놓고 이걸 전개했을 때 누구의 개수가 뭐냐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놈만 전개해서 구하라고 그랬었지. 중3 때도 했었던 거야 이거. 필요한 놈만 전개를 하면 되고, 두 번째는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좀 특수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자, 개수의 총합을 물어볼 때가 있어. 개수의 총합을. 개수의 총합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문자에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상수항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상수항을 구하라고 할 때는 모든 문자에 0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을 때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는 건 2, 3, 1을 더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x들만 사라졌으면 좋겠잖아. 그래. 그러려면 x에 1이 들어가면 되겠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숫자들만 남을 거야. 그러고 상수항 같은 경우는 요것만 구하라는 거니까 얘가 다 사라지라는 얘기지. 그러려면 문자에 0을 집어넣어 버려야겠네. 그래서 이런 걸 언제 쓰냐.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누구나 하는 거고, 요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었다. 뭐 이거 말고 훨씬 길다고 치자. 훨씬 길었을 때 개수의 총합을 구하래. 또 원래대로는 싹 전개해가지고 더해줘야 되지. 근데 여기다 그냥 x에다가 1 집어넣으라는 얘기. 그냥 여기 y가 있었다고 치자. y가 1번 해가지고 개수의 총합 물어봤어. 그러면 x랑 y에 전부 다 그냥 1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이 상태 그대로. 그러면 2 더하기 3 빼기 1 곱하기 3 빼기 5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요게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도 요 자리 그대로 x, y에다가 0을 집어넣어버리면 돼. 그러면 0 더하기 0 빼기 1에다가 0 빼기 5 해서 답은 5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자, 요럴 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중학교 때 살짝 본 적이 있는데 몇 가지를 더 해볼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어. 1번 해가지고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는 멍 때리지 말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지. 사실상 이게 개수의 총합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저절로 나오겠지. 즉 얘는 F1을 구해내면 되겠네. F1 얘기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C를 물어봤어. 이건 뭐야? 그렇지. 상수항이니까 F0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 요건 어떻게 하면 나올까?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그렇지.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빼기 B 더하기 C 뭐 이런 거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자, 요건 어떻게 할까? 그렇지. 2 집어넣으면 4A, 2B 뭐 이런 거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요걸 물어보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얘는 B가 없어 지금. 이거 맞춘 사람은 C를 B. 응? C를 B. 아니야. 이거 맞춘 사람은 뭘 해주지? 아무튼 뭔가를 해줄게 내가. B분의 1 집어넣으면 B 제곱분의 A가 돼. 자, 힌트를 살짝 주자면 크게 도움은 안 되는 힌트일 수도 있지만 이제 1, 2, 3, 4번과 다르게 5번은 1, 2, 3, 4번 없이 느닷없이 나오면 진짜 생각하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1, 2, 3, 4번을 하고 나서 보면 그래도 좀 생각할 만해. 분수예요? 분수야. 분수를 대입하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분수는 있어야 돼. 네. 자, 그냥 들어가자. 혹시 뭐 좀 시간 있으면 될 것 같은 사람 있어? 저요. 3분만 주세요. 3분? 네. 자, 10초 줄게, 10초. 1, 2, 3, 4번을 알아야 돼. 1, 2, 3, 4번을 이용하라는 얘기야. 다 이용해야 돼요. 다는 아니야. 아, 다 줬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던데. 다시 한번 봐서. 4분의 1?
그렇게 쉽게 다가가려고 하지 마. 1, 2, 3, 4번을 이용해야 된다니까. 자, 진짜 10초. 아 10초 생각하는 거였어요? 자, 보자. 뭐냐면 이거예요. B만 사라져야 되지. 그리고 제가 1, 2, 3, 4번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요거 먹어요. 요거 두 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B가 사라지지. 아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2A 더하기 2C가 되겠네. 그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F1이랑 F-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해됐지? 그래서 1, 2, 3, 4번을 알아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자, 물론 5번 같은 게 막 되게 자주 나오거나 이거 전체가 막 엄청 자주 나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요 얘기를 이제 특별히 해준 이유는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하다 보면서 이렇게 막 장난을 쳐야 될 때가 많아 생각보다. 뭐 내가 지금 막 해놓은 식 가지고 문제에 있는 식일 수도 있고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나온 식일 수도 있는데 이 식들을 막 장난을 쳐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뭐 그런 경험상 한번 보여준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막 이렇게 돼 있는 문자 중에 갑자기 뭐가 하나 사라져야 돼. 그러면 그것만 두고가 다른 두 식이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 우리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16쪽에 있는 문제를 봐보자. 자, 이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자, 싹 정리할 필요 없지. x 세제곱만 만들어내면 돼. 만약에 여기서 x 제곱을 물어봤다면 진짜 얘네는 아무 의미가 없는 놈들이지. x 제곱만 해서 제곱 구하라고 그랬다면 어쨌건 어떤 한 점에 놓고 누구의 개수를 물어보면 절대 다 정리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요놈이랑 요놈이 만나면 나올 거 5. 얘는 요놈이랑 12. 그다음에 요놈은 얘랑 만나야 돼. 8. 요놈은 요놈이랑 만나야 돼. 4. 요놈은 이렇게 만나야 돼. 12. 요것들만 싹 다 더해주면 되겠지 이제. 싹 더하면 24에다 붙으니까 답은 33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 그다음에 2번. 자, 요놈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 자, 개수 총합 물어봤으니까 문자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문자가 얘는 뭐 x밖에 없으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돼. 이 상태 그대로. 이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5니까 답은 2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너무 쉽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그러면 16쪽 확인 체크까지는 자동 숙제인 거야.